네, 관련 이야기 이송규 안전전문기술사, 맹소영 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그리고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기자, 네. 오늘 어제 이제 발생했죠. 고성 산불 상황 먼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산불은 어제 저녁 8시 4분경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강원 고성구 토성면 도원리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다행이었던 거는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주택가 방향이 아니라 인근 야산으로 번진 점입니다. 이 남서풍을 타고 북동쪽 야산으로 불이 확산된 건데요. 하지만 순간 초속이 18m 강풍이 불어서 이 강풍을 타고 불이 삽시간에 야산으로 번진 겁니다. 이 때문에 불이 발생하자마자 이 토성면 도원리와 인근 학양리, 그다음에 또 인근 운봉리 지역까지 모두 대피령이 내려져서요. 한때 주민 1,6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와 체육관으로 모두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정이 넘어서는 그 해안가에 있는 교암리와 금화정리도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져서요.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두 6곳의 대피소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예, 불은 산림 650헥타르를 태우고 민간 3채를 태웠는데요. 다행인 건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네, 맹소영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뭐 주불은 어느 정도 다 진화가 됐고 이제 잔불 정리가 남아 있는데 관건은 아무래도 바람일 것 같아요. 오늘 새벽까지도 바람이 상당히 불었는데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전 7시를 기해서 기상청은 강풍주의보는 해제를 했습니다. 조금 전 9시죠. 9시를 기해서 강풍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보통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는 10분간 평균 바람이 초속 10m,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이 14m 이상일 때 내려지는 특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보의 기준의 바람이 잦아들었다라는 거지 모두 다 바람이 완전 어떤 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낮 동안에도 한 순간적으로 초속 한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화가 이제 대부분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제 진화가 완료된 건 아직은 주불입니다. 그래서 잔불 정리를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잔불 정리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하려면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산불은 지금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잔불이 있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다시 재발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산에는요.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가 있더라도 확산이 되고 다시 재발화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그 진화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기자. 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지금 이 소방청에서는 최고 수위의 대응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대응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히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서 이제 출동해서 그러니까 그 불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지역의 소방관들이 불을 정리할 수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제 3단계까지 발령이 됐다는 건 전국적인 수준의 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모두 출동해서 해당 지역의 산불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 강원 고성에서의 산불 1년 전에 또 발생한 걸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술사님, 이게 1년 전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양간 지풍에 의해서 지금 큰 화재가 났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양간 지풍에는 초속 40m 이상까지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속으로 하면은 거의 한 200m 정도의 이런 그 화력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산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양간 지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맹소영 대표님, 양간 지풍이 어떤 건가요? 봄철에 영서에서 영동 지역으로 부는 강한 바람입니다. 국지풍인 거죠. 그래서 보통 양간지풍 그리고 양강지풍.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하고요.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양강지풍이라고 합니다. 이 봄철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데 이 바람들이 톱니바퀴처럼 서풍을 강하게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차적으로 강한 서풍이 불게 됩니다. 이 서풍이 이 강원
강원 영서에서 영동 지역을 넘을 때는 영서 지역에 역전층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상층에 뜨는데 이 차가운 공기가 산맥을 타고 넘을 때 이 비좁은 틈을 타고서 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됩니다. 예. 그리고 이 산을 타고 가파른 영동 지역의 이 지형을 지날 때는 마치 댐에서 수문을 열었을 때 폭발적으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산 정상에서부터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바람이 산을 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 건조해지는 성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건조하고 기온도 높고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강해지는 정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양간지풍은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4월에 집중적이고요. 그리고 이 5월 연휴가 시작이 되기 전에 양간 지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좀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미 지난주부터 네네. 굉장히 많은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아, 그리고 네. 또 5월에도 또 고온 또 그리고 맑은 날씨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불이 좀 진화가 된다 하더라도 5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화재에 좀 취약한 날씨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이제 양간 지풍이 어떻게 해서 넘어가느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양간 지풍이 그러면 왜 발생하느냐는 얘기죠.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평상시에는 봄에 서쪽이 고온이 돼서 바람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공기가 낮아버리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대기 온난화 과정에 의해서 공기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양간 지풍이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사님, 근데 이게 지금 뭐 매년 이맘때쯤에 일어난다고 하고 그게 예상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간 지풍은 강원도 이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아마 네. 소방청에서도 어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어떤 지역만 설정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그 확산 시간, 장소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워낙 이런 자연재해, 화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더 보다 세밀적인 어떤 대책이나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산불 지금 이제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가 돼야 완전히 좀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김 기자, 이 잔불 정리는 어떻게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소방당국은 오전 중 큰 불은 잡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잔불 정리가 모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고성 지역이 지난해에도 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 그렇죠. 당시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나요? 네, 지난해 이 4월이죠. 저도 그때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지역에 이제 큰 산불이 잇따라 났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2,8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게 축구장 면적으로 따져보자면 이게 한 4,000개에 달하는 축구장 면적입니다. 네. 이때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네. 1,2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액을 낳았고 당시 또 이재민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 1,5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지금 산불로 지금 산불 발생한 지역 인근 주민들은 지금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다행히 이제 밤사이 좀 큰 불이 잡혀가지고요. 네. 대피소로 대피했던 주민들이 속속 지금 귀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정쯤만 하더라도 2,000명이 넘는 이제 주민들이 인근에 6개의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네. 북쪽으로 보면은 고성 종합체육관, 그다음에 아얀진 초등학교, 경동대학교 세 곳의 대피소로 이제 주민들이 차차 이동을 했었고요. 남쪽으로는 천진 초등학교, 천진 이리 마을회관, 그다음에 또 더 남쪽으로는 속초 실내체육관이 임시 대피소로 지정이 돼서요. 2,300여 명의 주민과 또 장병들이 이곳으로 대피를 했었습니다. 지금 절반가량은 모두 귀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네. 기술사님,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뭐 이 군 장병들이 대피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만약에 뭐 부대 쪽으로 좀 이렇게 불이 번졌으면 뭐 탄약고도 있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지금 특성상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군부대의 어떤 화약고 또는 도로의 어떤 주유소 이런 곳에 어떤 진화가 되면은 확산이 되면은 대형 화재, 대형 산불, 대형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군부 당국에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아마 지금도 수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탄약고만큼 위험한 시설이 사실 주유소 아닌가요? 그렇죠. 주유소는 지금 일반인들이 자주 갈 수 있고요. 네네. 또는 또 통행이 쉽고 또 불이 확산될 수 있는 탄약고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더 위험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 산불 같은 경우에 아까 재산 피해액에 대해서 조금 일부 그 숫자의 잘못이 있었는데 재산 피해액 작년에는 이게 1,295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불을 발생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불이 진화가 되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언제 또 산불이 발생할지 내년에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맹 대표님, 이 산불 발생 시에 좀 대피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는 불이 나는 방향의 바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바람의 방향과 반대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예. 불이 났을 때는 위쪽으로 이제 타오르기 때문에 네. 좀 산 아래쪽으로 아. 이제 산불이 번지는 방향의 방향보다 좀 낮은 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송과 그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정보들을 좀 잘 입수를 하셔가지고 좀 피해를 피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술사님 그런데 만약에 미처 뭐 이렇게 대피할 틈이 없이 불을 마주하게 됐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수건, 뭐 담요나 이런 것들을 꼭 소지하고요. 특히 네. 지금 온도가 낮았을 때 밤 같은 데는 보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갑자기 화염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용품으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필품, 어떤 물이라든지 담요나 이런 소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네. 더 불어서 이제 노약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대피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가족들의 그런 그 노약자나 있으면은 만일에 대피해서 이런 대피 행로들도 평상시에 구상하고 서로 토론하는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러면 어젯밤 이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를 했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주민들 이 지역의 특성이 이제 고령의 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네.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서 미처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일단 대피령이 내렸다고 해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미처 이제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지역 이장분들이 계속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도와가지고 대피소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기술사님. 네. 그 사실 산불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네. 뭐 다른 재난도 참 많을 수가 있는데 미리 좀 이렇게 재난 가방 같은 걸 좀 준비해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은 지금 엊그제도 대형 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굉장히 지금 농후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난에 대한 어떤 용품들은 꼭 구비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특히 뭐 화재 방독면이나 이랬을 때는 지금 산불이 아니라 네. 어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했을 경우에 아주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예.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난에 대한 용품들은 각 가정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상용품 가운데 가방에 좀 미리 그렇습니다. 넣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렇습니다. 물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행할 때 보면은 우리가 화재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예. 그걸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제일 중요하군요. 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약 30분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화재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가 여행을 갈 때 어떤 호텔에서 어떤 숙박소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피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확인했더라도 처음 보시기 때문에 대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용도로 인해서 어떤 뭐 방독면 이런 거 하고요. 특히 뭐 물 같은 거,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 어떤 보관하고 이런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사님 하나 더 여쭤보면요. 뭐 이번 산불은 그렇지 않았지만 불이 주택가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집을 놔두고 이제 대피소로 가야 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좀 하고서 나와야 할까요? 그래도 집에서 이제 대피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집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집의 거주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전기나 전화선 이런 가스는 꼭 잠그고 탈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탈출할 때, 대피를 할 때는 생필품이나 아까 이야기하는 담요, 특히 가족의 노약자분들이 있으면 동반해서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또 지금 주목해야 될 것 같은 게 또 강원 고성 지역, 저 지역의 기상 상황일 것 같아요. 향후 기상 상황 좀 어떻게 돼요?
오늘 그 강풍주의보 해제가 됐지만 낮 동안에는 바람이 좀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쪽에는 고기압이 이제 서서히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저기압이 중국 부근에서 다가오는데요.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됩니다. 남쪽 지역으로는 제법 강한 비가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비가 저기압의 중심에서 좀 강원도 지역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10mm의 강한 비, 20에서 60mm의 비가 내일 밤까지 내리기는 하지만 강원도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봤자 5mm 안팎 그리고 낮 동안 내려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남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점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가 한 번 내린다라고 해서 건조함을 한 번에 해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조특보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건조함이 누적이 됐느냐, 축적이 됐느냐에 따라서 내려지는 거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강한 비가 내리고 가더라도 다음 주에 예보를 살펴보니까 월요일 날 또 한 차례 강원도 지역에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또 주 후반까지는 비 예보가 또 없거든요. 그럼 다시 또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제 이 강원도 산불이 이제 막 급격히 확산한 데는 그 강풍이 주요했다고 했는데 초속 16m의 강풍이 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오늘 좀 약간 바람이 좀 부는 날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가 초속 3m만 돼도 약간 사람들이 좀 바람이 좀 오늘 부는 날인 것 같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m 정도의 바람이 불면요 간판이 흔들려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속 20m만 돼도 사람이 서서 버티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30m 그리고 40m까지 갔을 때는 거의 달리는 열차도 탈선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강풍급의 거의 태풍급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초속 10m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 거의 30m에 가깝다라고 하는 바람은 정말 태풍급의 바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지금 산불 현장에서 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지금은 없는가요? 일단 대피소 한 곳은요 아예 주민들이 모두 다 귀가를 했답니다. 귀가를 마무리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산불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금 귀가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금 대피소도 지금 취재 기자가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속 지금 귀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1년 전에 그 고성 산불이 또 있었었잖아요. 그 당시보다는 이번 산불의 그 강풍이 좀 더 약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피해가 조금 적었던 부분은 특히 이 불이 주택가로 번지지 않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산불이 모두가 주택가로 번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산불이 다행히 야산으로 번졌고 특히 공원용이 긴급하게 발령이 되어서 이 전구의 소방관들이 이제 다 출동을 하면서 화재 진압에 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뭐 파악된 뭐 피해 상황 같은 경우는 주택 뭐 3채 정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주택 3채이고요.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우리 이성규 기술사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이런 대형 산불이 자기 이제 집 근처에서 발생을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피하고 하는 방법을 좀 정리 다시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피하는 방법,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죠. 어떤 긴급한 상황에 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지수의 50%밖에 발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육적인 내용을 100%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반복된 교육과 반복된 지식의 습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맞는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대피 방법들을 평상시에 가족과 의논하고 또 교육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큰 불은 뭐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고성 산불 상황 세 분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